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올린 영상을 끝으로 반년 만에 이렇게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업로드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꾸준히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레이어 제로라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은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투자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어 제로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생겨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아발란체,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그리고 솔라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100개가 넘는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존재하다 보니 유동성이 여러 블록체인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폴카닷, 코스모스 등 상호 운용성에 집중한 프로젝트들을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상호 운용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현재는 다양한 브릿지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브릿지들이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가장 최근에는 멀티체인 브릿지가 털리면서 사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러한 브릿지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무려 1조 달러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브릿지를 통한 코인의 이동은 해당 코인의 네이티브 코인이 아닌 랩트 코인을 만든다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비트코인을 브릿지를 통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옮기려 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위에 존재하는 스마트 컨트랙에 보내고 이 트랜잭션이 확인이 되면 똑같은 양의 랩트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생성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하나의 비트코인을 브릿지 A를 통해 이더리움으로 이동시키고 다른 하나의 비트코인을 브릿지 B를 통해 이더리움으로 이동시켰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두 개의 비트코인은 각각 다른 브릿지를 통해 이더리움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는 더 이상 같은 코인이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랩트 비트코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다른 랩트 비트코인의 유동성 풀을 덱스에서 만들 시 두 개의 다른 유동성 풀을 만들어야 하고 이는 유동성이 또다시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바로 레이어 제로입니다. 레이어 제로는 레이어 제로 랩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케일럽 베니스터, 라이언 제릭, 그리고 브라이언 펠리그리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레이어 제로 팀은 최근 시리즈 B 펀딩에 성공했는데요.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A16Z, 시코야뿐만 아니라 삼성, 컴투스까지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무려 3조 달러가 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기들이 많은데요. 레이어 제로 토큰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으니 부디 이런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레이어 제로 토큰은 곧 에어드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노려보시는 것은 충분히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레이어 제로는 토큰은 없는 대신 레이어 제로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타게이트, 레디언 캐피탈, 뮤젠 파이낸스, 그리고 레이지 트레이드는 개인적으로 사용해 보았고 꽤나 괜찮은 프로젝트들이니 한번 사용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어 제로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레이어 제로의 원리는 백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읽어본 백서 중 아주 명료하게 잘 써진 백서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어 제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순히 토큰을 한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레이어 제로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포인트, 오라클, 그리고 릴레이어. 지금부터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어 제로의 엔포인트는 각 블록체인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저가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이 엔드포인트입니다. 이 엔드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커뮤니케이션, 밸리데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라이브러리입니다. 각 부분이 하는 역할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밸리데이션, 그리고 네트워크는 모든 블록체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라이브러리는 그 블록체인에 맞게 메시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블록체인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블록체인에 레이어 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치할 때 바로 이 라이브러리만 손봐주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의 역할은 메시지를 보내려는 블록체인에 블록 헤더를 읽고 다른 블록체인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이 역할은 레이어 제로가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제3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가장 믿을만한 오라클 솔루션인 체인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바로 릴레이어입니다. 릴레이어는 오라클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블록 헤더를 읽는 것이 아닌 실제로 트랜잭션이 해당 블록체인에서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설명으로는 내용이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모든 걸 합쳐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3가지의 요소들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예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유저가 블록체인 A에서 블록체인 B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저는 블록체인 A 위에 있는 레이어 제로 엔드포인트에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는 엔드포인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커뮤니케이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메시지를 기반으로 패켓을 만들어서 밸리데이터에게 넘기게 됩니다. 밸리데이터는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식별자와 어떤 블록체인에 해당 내용이 넘어가야 하는지를 네트워크에 남기고 동시에 커뮤니케이터로부터 받은 패켓을 릴레이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가 오라클에게 블록체인 B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와 현 블록 ID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오라클은 블록 ID를 기반으로 블록 헤더를 블록체인 A에서 읽어오고 릴레이어 역시 해당 트랜잭션이 실제로 블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를 블록체인 A에서 읽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오라클은 해당 블록 헤더가 완벽히 블록체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블록 헤더를 블록체인 B에 있는 엔드포인트 중에 네트워크에 보내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블록 해시를 다시 밸리데이터에게 전달하고 밸리데이터는 이를 릴레이어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확인 작업을 릴레이어가 하게 되는데요. 바로 밸리데이터에게서 받은 정보와 릴레이어가 직접 체크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A에서 실제로 일어났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이 내용을 다시 밸리데이터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밸리데이터는 이 내용을 커뮤니케이터에게 남겨주고 커뮤니케이터는 해당 메시지를 블록체인 B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넘기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가 블록체인 A에서 B로 전달되게 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11번에서 일어나는 확인 과정입니다. 이 확인 과정은 크게 2가지 시나리오일 때만 유효한 트랜잭션으로 확정이 되는데 바로 실제로 그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A에서 일어나 모든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와 해당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A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확인이 됐을 때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긴 불가능하지만 릴레이어와 오라클이 공모를 하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어 제로는 체인링크를 오라클로 채택하고 있으며 릴레이어와 오라클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조종되는 것을 방지하는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어 제로의 배경 및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